제가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건물 소유자 한지은, 취득일 2019년 3월 10일. 어머니, 아버지가 이 건물에서 20년간 새들어 사신 걸 알고 계셨죠? 그 집주인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2년 전 어느 평범한 오후 은행의 발림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4살 한지은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임원으로 일했고 50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과 맞선 이야기입니다. 결혼 20년 동안 저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고 맞벌이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현대적인 분이셨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일 해야지라며 저를 응원해 주셨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게 송파구 오피스텔 한 채를 물려주셨습니다. 시세 7억 정도 되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었기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은행의 발림 하나가 떴습니다. 그 알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오후 3시 27분 핸드폰에 은행의 발림이 떴습니다. 한지은 고객님, 송파구 오피스텔 담보대출 5억 원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2번 확인했습니다. 담보대출? 저는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급히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2021년 9월 14일. 대출 금액 5억 원. 담보 송파구 오피스텔. 신청자 한지은. 신청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행에 간 적도 없고 서류를 제출한 적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대출은 오늘 오전 11시에 본점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 처리됐습니다. 제가 오전 11시에 은행에 간 적 없는데요. 잠시만요. 담당자는 잠시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고객님, 혹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셨나요? CCTV를 확인해 보니 50대 후반 여성분이 고객님 서류를 제출하셨는데 50대 후반 여성? 저는 번개 맞은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곧바로 은행 본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나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화면 속에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장을 입고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오피스텔 등기권리증을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아세요? 시어머니입니다. 가족이시군요. 그럼 대리 신청이 아닙니다. 저는 위임한 적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객님, 서류상으로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것이고 위임장에도 고객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셔도 입증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제 서류를 구했을까? 인감증명서는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리고 5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에요? 연구실이야. 왜? 당장 집으로 와요. 긴급한 일이 있어요. 1시간 후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은행 대출 내역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거야. 어머니가 왜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세요? 이건 범죄예요.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대. 조카 사업 자금 때문에. 조카요? 누구요? 어머니, 조카 딸, 김서연이라고. 카페 창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오피스텔을 담보로 5억을 빌렸다고요? 제 동의도 없이? 미안해. 어머니가 나중에 갚는다고 하셨어. 서연이가 카페 잘 되면.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통장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 컴퓨터에 저장된 은행 거래 내역.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2021년 9월 14일 남편 계좌로 5억 원 입금. 같은 날 오후 5억 원이 김서연 계좌로 전액 송금. 시어머니가 대출받은 돈이 남편 계좌를 거쳐 김서연에게 간 겁니다. 저는 김서연을 검색했습니다. SNS에 김서연 계정이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김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 둘이 손을 잡고 카페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업로드 날짜는 2021년 9월 20일. 캡션에는 우리 카페 오픈 D-30 투자자님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제 오피스텔로 대출 받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알았으면 됐네. 걱정 마. 서연이가 카페 잘 되면 다 갚을 거야. 제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동의? 가족끼리 무슨 동의가 필요해? 서연이는 내 조카 딸이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그럼 어머니 돈으로 도와주시지. 왜 제 재산으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도 이 집안 식구 아니니? 식구 좀 도와주지. 그리고 너 벌이 좋잖아. 5억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 아냐. 저는 황당했습니다. 그럼 남편이 김서연이랑 사귀는 것도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알았구나. 솔직히 말하면 민수는 서연이한테 마음이 있어. 너보다 8살 어리고 예쁘고 성격도 좋거든. 너는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이혼해주면 안 되겠니?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김서연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제 재산을 빼앗고 저를 쫓아내고 김서연을 새며느리로 들이려는 계획.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모든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대출 내역, 남편 통장 거래 내역, 김서연 SNS 캡처,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 일주일 후,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 요즘 건강 괜찮으세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네. 제가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시다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고 하시던데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치매? 저는 54살이고 기억력도 멀쩡합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걸까? 저는 그날 저녁 시어머니 집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와 낯선 중년 남성이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남성은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남성에게 뭔가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남성이 떠난 후 저는 급히 인터넷으로 그 남성의 차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SNS를 검색한 결과 그 남성은 법무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가짜 이름을 대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법무사를 만났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상담받고 싶은데요. 아,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계신가요? 네. 그런데 본인은 자각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법무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고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 한다는 것을. 그러면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지니 예상대로 서류가 있었습니다. 성년후견 청구 신청서 초안, 피후견인 한지은, 후견인 한민수 남편. 남편이 제 후견인이 되면 제 모든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다음 날 저는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 의사는 54세 치고 인지 기능이 아주 우수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한지은 환자는 치매를 포함한 어떠한 인지 장애도 없으며 의사 결정 능력이 정상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변호사와 법무사를 동원해서 법적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지은아, 내 상황은 심각해. 성년후견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데 상대 측이 증인을 동원하면 복잡해질 수 있어. 특히 가족들이 모두 같은 편이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먼저 내 재산을 보호해야 해. 그리고 반격 준비를 해. 시어머니가 서류 위조한 거, 남편이 횡령한 거, 모두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고소를 해야 해.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다음 날부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시댁 친척들은 모두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제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던 제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걸까? 문득 오래된 파일 박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명예퇴직하면서 가져온 회사 서류들. 그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법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인명 주식회사 JH컨설팅, 대표이사 한지은, 설립일 2018년 3월 10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법인을 설립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명예퇴직을 앞두고 퇴직금으로 컨설팅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았고 법인은 유령회사처럼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더 넘기다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부동산 등기 서울시 송파구 동빌라 지하 1층 지상 5층 소유자 주식회사 JH컨설팅 취득일 2019년 3월 10일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9년 3월 그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내 법인 명의로 빌라 하나 사뒀어. 나중에 유용하게 쓸 거야.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등기부를 보니 그 빌라 주소가 익숙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사는 빌라였습니다. 저는 급히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간 새들어 살던 그 빌라의 주인이 제 법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이미 시댁을 신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 법인 명의로 시댁이 사는 빌라를 사두셨던 거였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다음 날 바로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빌라는 분명히 제 법인 소유였고 시어머니는 20년간 월세 70만 원을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반격할 카드 찾았어. 뭔데? 시어머니가 사는 집이 내 거야. 정확히는 내 법인 소유. 진짜? 응. 그리고 나는 이제 시어머니한테 집 비워달라고 통보할 거야. 변호사 친구는 놀라워했습니다. 지은아, 그건 너무 강수 아니야? 아니야. 적당한 수준이야. 시어머니는 내 오피스텔로 5억 대출받았어. 나는 시어머니 집을 빼앗는 거야. 저는 그날부터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를 서류 위조와 사기죄로 형사고소, 그리고 남편을 횡령죄로 고소,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빌라 퇴거 통보. 2021년 11월 1일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했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같은 날 시어머니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귀하가 거주 중인 서울시 송파구 빌라는 주식회사 JH컨설팅의 소유입니다. 본 건물은 2022년 1월 1일자로 매각 예정이 오니 2021년 12월 31일까지 쾌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이 내 거라고? 네, 어머니. 제 법인 명의입니다. 20년간 월세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계약 종료입니다. 2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어. 어머니는 제 오피스텔로 제 동의 없이 5억을 대출받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 집을 빼앗는 겁니다. 공평하죠?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저는 시어머니 댁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오늘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빌라는 제 법인 소유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2019년 3월 10일 제 친정 어머니께서 주식회사 JH컨설팅 명의로 이 빌라를 구매하셨습니다. 저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고요. 남편이 등기부를 빼서 받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어제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를
형사고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죄로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시어머니를 고소해? 정신 멀쩡합니다. 어머니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죠? 성년후견 신청 서류 다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진단서 받아왔어요. 인지 기능 정상, 의사 결정 능력 정상. 저는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는 12월 31일까지 비워주세요. 제가 매각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서연이랑은 정리할게. 이혼은 제가 먼저 청구했어요. 어제 가정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요. 당신이 횡령한 5억, 위자료 2억, 총 7억 청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어머니도 제 오피스텔을 담보로 5억 대출 받으실 때 제 심정 생각하셨어야죠. 저는 어머니한테 배웠습니다. 가족도 재산 앞에서는 적이 될 수 있다는 거려. 2022년 3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출금 5억 원 전액 상환 명령. 남편은 이혼 판결, 위자료 2억 원 지급, 재산 분할 없음 횡령 인정. 시어머니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본인 명의 부동산을 모두 처분했습니다. 빌라에서도 12월에 퇴거했고 시동생 집으로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김서연과도 결별했습니다. 김서연은 카페 운영에 실패하고 5억을 날렸고 그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며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오피스텔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실제로 매각했습니다. 매각 대금 8억 원은 제 법인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 법인으로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에서 쌓은 20년 경력을 살려서 제약 및 헬스케어 분야 기업들에게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연 매출 5억, 순이익 2억 정도 나옵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제 시간, 제 돈, 제 선택, 모든 게 제 것입니다. 내년에는 해외로 이주할 계획입니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따뜻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일하며 살 생각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려 했던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저를 보호하려 미리 준비해 두셨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